자, 고려가요 가시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려가요 작품들 중에서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에 가장 중심적인 작품으로 손에 꼽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다룬다라는 점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주제라는 말로 남녀 상렬지사의 주제를 삼고 있다 라는 표현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남녀상렬지사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운율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일단 두드러지게 삼음보의 율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요. 가시리, 가시리, 꼬, 나난이라고 지금 첫 번째 형부터 봤을 때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세 번의 끈을 읽을 수 있죠. 이렇게 세 번의 끈을 읽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삼음보다 라고 운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나난, 나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이 나난이라고 하는 구절은 굳이 나는이라고 해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구절이고요. 여음꾸라고 부르는 구절로 덧붙여진 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당연히 덧붙은 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같지 않고요. 단순히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반복되는 후렴구 내용 정리해보면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자, 위증질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평성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녀 간의 이별과 그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근데 화자의 슬픔을 노래하다 말고 뜬금없이 태평성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과 후렴구에 나타나 있는 태평성대라고 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렇게 본문의 내용과 후렴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본문과 후렴구가 이질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본문과 후렴구가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원래는 저잣거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던 이 고려 가요가 후대로 전해지면서 조선시기 시대쯤 왔을 때는 이게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음악으로 연주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저잣거리에서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를 그대로 국가적인 행사에서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에 걸맞는 내용인 이러한 태평성대 후렴구가 추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궁중유입의 흔적이다 라고 이제 이 본문의 내용과 후렴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그렇게 크게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점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의 내용 일단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본문 살펴볼 때 여음구에 대한 내용과 후렴구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루지 않고 본문에 있는 내용만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화자의 정서 변화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라고 하는 부분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가시는군요. 가시는군요. 버리고 가시는군요. 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 연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라고 지금 임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그 원망의 정서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원망이 심화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연 봤을 때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자, 나는 님이 떠나는 것을 막고 님을 잡아두고 싶어요. 그치만 이미 화가 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체념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서럽지만 임을 보내드리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한다 라고 정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리해보면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다가 내가 계속 이렇게 원망하면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체념하는 태도가 두드러지고요. 그렇게 해서 임을 보내드리긴 하지만 임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하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정서의 전개 과정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용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 버리고 가시리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 두드러지는 표현상의 특징 봤을 때 같고, 다르고, 같고의 표현상의 특징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AABA 구조가 활용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AABA 구조는 당연히 운율감 형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이 가는 사람, 그쵸? 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떠나가는 사람, 이 떠나가는 행위의 주체는 바로 임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에서 날러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버리고 가는 행위의 주체 역시 임이 되는 거겠죠. 네. 자, 내려가서 세 번째 에서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했었는데요. 자, 잡아두고 싶다. 잡아두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잡아두는 행위는 임이 아니라 화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구분하게 하냐면 시험 문제로 출제할 때 다음 중 주체가 다른 행위의 주체가 다른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선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운하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혹은 뭐 마음이 상하면 내지는 화가 나면 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화가 나는 주체는 당연히 임이 되겠죠. 그렇죠? 선하면의 주체는 임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서러운 님을 보내드리 나왔는데 요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체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체를 임으로 해석한다면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드린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는 임도 역시 나를 떠나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임. 그쵸? 이런 태도가 되는 거고요. 이때 서론을 화자가 주체다라고 본다면 서럽지만 임을 보내드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서론을 주체가 임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드리니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론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 라고 한다면 내가 서럽지만 임을 보내드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시자마자 돌아오는 행위의 주체는 당연히 임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주체를 구분하는 부분 역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뒤쪽에 학습활동 내용 정리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실 때 상황은 이미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쵸? 이별의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때 화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화자의 욕망은 이미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쵸? 않았으면 하는 것이 화자의 바람 혹은 화자의 욕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하지만 화자는 염려하게 되죠. 뭐 어떤 부분을 염려하게 되느냐? 화자가 붙잡고 있는 이미 화가 나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 라고 하는 염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념적인 태도로 보내드리지만 화자는 마지막에 기원하게 되죠.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면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내려가서 반복되는 구절 있었죠. 자, 이 반복되는 구절 나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음구라고 부르는 부분이었고요.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부분은 후렴구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쵸? 이 여음구와 후렴구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일단 가장 먼저는 운율감 형성이에요. 그쵸? 운율감이 형성된다라는 부분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매 연마다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연을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1연과 2연, 3연 연을 구분하는 기능. 그 다음에 매 연의 마지막마다 등장하기 때문에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후렴구라고 하는 부분 운율감 형성, 연을 구분한다,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작품 역시 화자의 정서, 상황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되 이러한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들 역시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